예, 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 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어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보도자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재개발. 발표가 된 지역들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하지만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된 저층 주거지역은 저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아타운이 추가적으로 지정될 35곳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께서도 이 서울시청에 들어가시면요, 이 보도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뉴스 기사보다도요, 이 보도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드리자면, 자, 이 모아타운을 이제는 수시로 신청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의 신청을 받았다라면 이제 수시로 신청을 받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65곳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5개소를 추가해 가지고요, 총 모아타운 100개소를 발표하겠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들 재개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합친다면 서울 전역이 거의 뭐 재개발 같은 느낌이 지금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개발 지정이 안 된 지역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는 투자하실 때 이렇게 재개발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 재개발이 지정이 되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는 비싸게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이렇게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좀 더 눈여겨보신다라면 자산 증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0개소를 지정을 해서 총 3만 호의 모아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발표 내용입니다. 해서 저층 주거지, 그동안 재개발이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를 이렇게 재개발을 통해서 모아타운을 통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들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타운 총 100개소를 지정을 해서 3만 원을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바로 이렇습니다. 자, 모아타운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재개발이고요. 이 재개발을 모으면 뉴타운이 됩니다. 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리는 모아타운,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모아서 모아타운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원래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2만 제곱미터 되겠지만 이것들을 3개 이상 모아서 간다라고 하면 모아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후도는 5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구역별로 봤을 때는 57%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50%지만 구역별로 봤을 때는 57%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57%를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존 받았던 공모 방식에서 이제는 수시로 신청을 받겠다. 그래서 35개를 더 지정을 해서 총 100개를 채우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공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자,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서로 받아서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구청에서는요, 노후도라든가 주민들의 동의율 등을 확인을 해서 주민 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주민 설명을 해서요, 거기에 통과가 됐을 시에 이제 서울시에 공모를 신청하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도시계획이나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서울시에서 평가를 내립니다. 자, 그렇게 평가를 내려서 이제 결과가 통과를 하게 되면 이 결과를 자치구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자치구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지정되는 것이 바로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일. 권리 산정 기준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뒤에서도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 자체는 3만에서 10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모여서 모아타운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제곱미터 3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10만 제곱미터까지를 모아타운의 예정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3개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이 포함돼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가게 되고요. 노후도는 50% 이상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 하지만 각 사업지별로 봤을 때는 57%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57% 이상 노후도가 맞아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57%라는 것도요. 일반 재개발하고는 이 연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잠시 또 신청해 드리고요. 자, 이렇게 신속 통합 기획이라든가 또는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든가 또는 뭐 촉진지구 뉴타운 뭐 이런 데들이죠. 촉진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이어야지만 모아타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재개발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주택 이제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구청에서는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관리 계획 수립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이런 혜택을 받아 간다라는 것이죠. 용적률 혜택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이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세대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도 모아타운이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업성이 좋아짐으로써 사업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결론적으로 사업성이 잘 돼야 이게 사업이 되죠. 사업성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관리 계획에 대한 수립을 시에서 이제 구로 비용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제 모아타운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걸 다시 시청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공고 공람을 하게 되고요. 통합 심의를 통해서 이제 관리 계획을 승인 고시를 통하게 되면 이제 모아타운으로서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분 쪼개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겠는데, 자, 서울시에서는요, 이렇게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선정되는 다음 날을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합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신축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이 착공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다음날까지 이 주택에 대해서 착공 신고를 득했으면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고요. 착공 신고를 득하지 못한 신축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현금 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을 워낙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매우 잘 알겠지만 이 착공 신고를 득하지 않았던 것은 나중에 사업할 때 조합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현금 청산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이렇게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자, 우리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지정됩니다.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빈집법에 따라서 이 조합 설립 전까지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가 득한 주택을 취득하셨다 하더라도요, 조합 설립 전까지는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조합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는데 2년 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동 실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이렇게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대상지를 선정한다라는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을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면
공모일부터 이게 2025년 6월 30일까지 공모를 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30일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곳의 모아타운을 지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때까지는 수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면적은 3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까지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주민들이 이제 단합을 해서 정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노후도 50%인데 사업지별로는 57%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57%가 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거나 단독주택은 20년 이상 되면 노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은 30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은 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660제곱미터 이상은 연립주택을 얘기하고요. 660제곱미터 이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20년 이상이면 노후도가 만족했다, 충족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는 조금 다른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 산정 기준일의 목적은요, 바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해서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 다음으로 이게 매입을 하시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사실 매매를 그냥 한다 해서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릴 부분을 매수하시게 되면 현금 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한 필지의 토지였었는데요. 이거를 여러 개로 필지를 분할하는 거. 사실 근데 필지 분할한다는 거는 서울 같은 데서는요, 주택을 신축해야지 필지 분할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전환, 이건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의 대지 안에 포함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이제 나눠서 하는 것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이 한 소유자로 돼 있다가 건물은 뭐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고 토지는 또 누구한테 해서 따로따로 가지고 있게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이기 때문에 원래 토지나 건축물 중에 아무거나 갖고 있어도 조합원의 자격을 득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존에 한 사람의 주인으로 돼 있다가 소유자로 돼 있다가 나중에 나눠지는 것은 용인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나대지에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신축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권리 산정의 기준일 이후에 뭐 착공이 됐다라고 하면 조합원의 자격을 득하지 못하고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 보도자료는요, 서울시의 모아타운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층 주거지, 그가 재개발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지역들을 아파트로 다시 새롭게 신축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지역이 거의 아파트화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아파트가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아파트로 바꿔서 어떤 사람이라도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그런 아파트에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한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조합원의 자격을 득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저렴하게 아파트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아직까진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포함될 지역을 잘 찾으셔서 내 집 마련 또는 투자를 하신다면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방송 보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알람 그리고 구독 신청해 주시면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